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년 가까이, 한 5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급식소의 기류 가시화를 통해서 급식소의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TAB들을 진행에 참석을 해보고, 그 참석했었을 때, 이제 TAB 기술을 가지고 급식소에 실제 설치했던 성능을 평가하고,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기류나 급기에 의해서 교란되는 상태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기술들을 이제 기류 분석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상황들로 시간이 도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TAB라고 하는 요구 조건들, 공조에서 하고 있는 TAB와 급식소에 하고 있는 TAB는 반드시 여러 가지로 다를 텐데, 공조식 TAB가 접근되면서 지금 급식소에 진짜 필요한 핵심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류 가시화를 통해서 기류를 통해서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들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풍속만 가지고 급식소의 후드 성능들을 요구하다 보니 사계절이나 각종 계절 또 내부 안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급식소의 시스템들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TAB라고 하는 중심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 회사가 기술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TAB를 포함한 전체 용역들을 수행해 내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TAB라고 하는 중심 아젠다를 통해서 급식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기술들이 좀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체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그동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매뉴얼과 수집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화해서 급식조리실 기술 컨설팅이라는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이론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기계 장비를 통해서 해박한 지식과 여러 가지를 알지 못하면 현장 내색을 집행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TAB라고 하죠. 테스팅, 어드저스팅, 밸런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나오는데요. 경기도형 환기기술 시스템에서는 테스트라고 하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0에서 4단계로 운전이 되는지 여부와 그럼 4단계 운전법의 기본 제어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포매팅이 되면서 현장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이 첫 번째 테스팅의 핵심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테스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후드는 잘 빠지느냐, 또 기류에 의한 영향은 없느냐, 또 송풍기들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덧따라서 하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규결하다 보면 결국 인버터 운전을 통해서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0에서부터 3단계인 0, 1, 2, 3 해서 총 4단계 운전 방법으로 자동 운전이 될 것이냐, 그리고 각자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월에 따라 수동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의 영역들을 세팅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드저스팅, 조정은 뭘로 할 것이냐. 결국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운전의 헤르츠 값을 계산해서 적정한 좋은 단계가 어떤 것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나쁨과 매우 나쁨의 운전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세팅했을 때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판단해주고, 풍속이 세면 뭐 볼륨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단순한 풍량 조절을 뛰어넘어서 전체 시스템이 아울러서 잘 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포괄적 조정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족도가 높은 조정 방법으로 하되 인버터 배기팬의 운전을 조정하고 인버터를 통한 극기팬을 조정하고 유증기 가동 시에 자동 운전을 통해서 집진기가 작동할 것이냐 마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열 공조기를 통해서 냉방과 또는 수증기 일부를 포집해서 수중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정들이 함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밸런싱, 뭘 밸런스 할 거냐면 배기만을 하게 되면 내부 압축이 심하게 걸리기 때문에 결국 급기를 집어넣게 되죠. 그럼 그 급기량을 어떻게 조정해 들어갈 것이냐라고 해서 급배기를 동시에 집어넣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급식소 형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비상운전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운전하면서 그 비상사태를 빠르게 해결할 것이냐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그 급식소에 맞는 TAB의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옆에 보시면 저희들이 급식소 호두 성능 안전진단 요청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빨간색으로 좀 색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실제로는 이렇게 진단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목적 자체가 보통 5가지 정도, 성능을 진단하는 것, 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실제 조사를 위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게 한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TAB라고 하면 성능 진단 쪽이죠. 완성된 것을 성능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전단에서 성능 개선을 위해서 먼저 전수조사라고 하는 목적으로 성능 개선을 할 수도 있고요. 안전을 보강,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해서 안전한 호흡기 보호가 되고 신소가 배출되는 안전보강을 위한 목적으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현재 시공이 되었다면, 완료가 되었다면 완료의 목적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목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성능 진단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황이라고 하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떠냐, 그 다음에 급식소의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핵심 이슈가 적용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는 적용되었다면 완벽하게 되었느냐, 필요하느냐를 이렇게 다시 실태를 조사해서 현황들을 나열하게 되고 목표를 정하죠. 정량지표로 뭐 얼마를 하겠느냐, 배기 성능의 개선을 풍속 기준, 그 다음에 기류 가시와 뭐 어떤 조건으로 하겠느냐, 그 다음에 정성적 목표로 안전성은 얼마나 확보됐으며 쾌적성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를 정량과 정성적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개선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통해서 정합 테스트, 보통 이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송풍계 정합 테스트, 풍량 테스트, 그 다음에 덕두 급역화, 그 다음에 후드의 적정성, 공기질 모니터링, 그래서 공기질 모니터를 통해서 각자 이렇게 어떤 상태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이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솔루션을 제출하겠죠. 그 다음에 덕트를 분석하는데 종전 덕트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덕트를 새롭게 다 만들어낼 건지를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예측 분석, 지금 현재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의 정량 지표에 도달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면이 있다면 기존의 도면을 분석해서 혹시 새롭게 바뀌어진 어떤 기준에 얼마 정도 됐는지, 또 개선할 수 있다면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이제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략 얼마 정도이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 어떻게 설계도서를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제안 스케치,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어떤 안전 진단에 관한 프로세서들이 완성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정합 테스트, 그 다음에 풍속 테스트, 공기질 분석, 가스석 분석, 후두 조사, 급기 치환 테스트, 배기 사양 조사, 풍속 측정 및 기류 테스트 해가지고 총 8가지 항목으로 저희가 측정 조사를 해서 급식소의 안전도를 또는 급식소의 정량적 지표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풍속 측정만에 머물러져 있는데요. 별도로 이제 기류 가시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로 후드 성능을 어떤 식으로 테스트하고 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시행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후드 평가 중심의 기술 컨설팅 교육 및 TAB, 저희 측에 말하는 TAB는 일반 공조에서 요구하는 TAB랑은 조금은 개념적으로 조금 다를 겁니다. 목적 자체는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급식실 공기질 센서로 환기 설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밀하게 측정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외기 공급으로 발생하는 기류를 조종해서, 네 번째는 조리 시 발생되는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조리 종사원에게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TAB 본연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TAB의 본연의 목적은 후드 풍속이 맞냐 안 맞냐 정도로만 판단해서 지금 현재 TAB가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TAB의 범주는 혹시 더 훨씬 강력의 범주이기도 하고, 뭐 비용 얘기는 하지만 충분한 그 비용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풍속 측정과 TAB가 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지 않고 후드의 단순 풍속 측정만 하고 넘기는 아주 단순한 TAB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TAB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면 전체 급식조리실에서 TAB가 하는 역할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TAB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마지막 성능의 보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독하고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적극적인 TAB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돈벌이에 치중되어 있거나 또는 단순한 방법으로 속도전 형태의 TAB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속 측정만 하고 있습니다. 풍속 측정하고 풍력만 조절해서 적절한 풍속만 맞추면 합격 여부로 해서 그냥 한 몇 장 되지 않는 후드 풍속에 관한 부분만 측정해서 넘기는 것으로, 그리고 뭐 수정해야 될 거는 몇 장의 사진만 첨부해서 수정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다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한 업체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몇 군데 쫓아가서 목격을 했었을 때는 너무나 단순한 TAB를 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거나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작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TAB의 기준은 지금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 있기도 합니다. 뭐 경기도형과 좀 다른 형태도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 정도 되면 합격 여부로 치중해드리고 있는 부분도 이쪽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첫 번째 TAB 범주는 우리가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부분, 정상으로 운전하냐 안 하냐, 두 번째는 후드 풍속 측정, 세 번째는 기류 가시화 테스트, 네 번째는 정상 운전 범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자동과 수동 영역에서 조절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영역대까지 TAB를 저희가 선정하고 현장에 그렇게 TAB를 현장에 납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의 만족도는 아직까지는 낮지만 결국 이렇게 해주고 나면 조리 종사원들이 실제로 생활할 부분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형태에 맞는 TAB들을 조정하고 그 값을 인정하셔서 조금 더 나은 방법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TAB를 하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평가 항목은 대구면 풍속 항목이라고 그랬고, 코사 가이드를 통해서 유중기 라인은 풍속 0.5, 수중기 라인은 0.5, 그 중에서 5분 취사기들은 0.3 정도로 완화해도 어느 정도 합격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있고요. 요 5분 취사기 여기는 주로 보는 것이 오픈도어 했었을 때 쫙 빠지느냐 정도로만 저희들이 측정해서 판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척기 라인은 0.7m/s로 해서 개구면 풍속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류 흐름 평가, 그래서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느냐, 특히 이제 튀김기라든가 유증기 라인은 뭐 신속 배출에서부터 호흡기 영역이 보호되냐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테스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수증기 영역대들은 신속 배출이라 그래서 빠르게 빠져나가느냐, 그리고 기류가 옆으로 옮겨진 다음에 옆에 후드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기류 평가 과정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접목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업체가 하지 않고 있는 공기량 평가 항목이라 그래서 실제로 자동 제어가 비상운전 상태에서 돌았을 때 얼마나 쾌적하게 유리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저희가 공기량 평가라 그래가지고 전체 오염 복기를 전체를 기류로 오염시킨 다음에 몇 분 안에 빠지느냐, 그래서 육안으로 쾌적도가 완성되느냐를 임시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희가 공기량 평가 항목이라 그래서 에이지 오브 에어, 그래서 AA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공기량 평가에는 급기 흐름 분석이라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급기 그릴을 설치하고 있고 가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게 세게 바람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리실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테스트해서 그 흐름 평가도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 흐름 평가 중요도는 첫 번째는 후드 풍속이 개구면의 평균 풍속이 나오느냐, 이건 물론 필수 종목이겠죠. 그 다음에 기류 가시화가 해서 호흡기 영역이 되겠냐, 이것도 필수 종목이고, 두 번에 이제 여기 보시면 후드 풍속 기준에 맞춰서
신속히 신속하게 배출하느냐 이것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실내 오염 발생해가지고 전체 오염이 빠르게 쾌삭되느냐도 보조 중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총 4가지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기류가시화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TAB 중심은 사실 풍속 기준보다는 전체적인 기류 평가를 통해서 배란싱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특히 풍속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후두면에 이렇게 호흡기가 깨지게 되면 풍속 기준이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불합격 판정, 불량 판정을 내고 있는 것이 저희 시스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TAB 후두 성능 평가 방법은 총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두 풍속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열선 풍속계의 특징이 풍속을 재다 보면 주변에 심한 방해기류 때문에 풍속의 교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럴 때는 지금 보시면 더블 방식이라고 해서 베인 풍속계와 열선 풍속계를 동시에 대서 이중에서 안정적으로 되는 베인 풍속과 이 2가지의 높은 값을 측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풍속값을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낮은 값을 선정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웬만큼의 후두 풍속이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값을 지정해서 풍속으로 기준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류가시화를 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기류 평가하는 방법들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오류들을 많이 발견해서 기류 분출의 시각화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면에서 필터면까지 실질적인 연기가 발생돼서 빠져나갈 때 외부로부터 기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류의 평가의 어떤 방법들이나 절차를 무시하면 실제로 조작자의 스피드나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합격 여부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기준화하는 것이 핵심이기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노출해서 같이 이런 방법들이 무엇을 평가하고 싶은 건지, 실내 오염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전체가 연결됐었을 때 실제로 쾌적도가 어떨 것인지를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선은 많이 보셨을 거고요. 기류 평가는 상단면에다가 이렇게 공기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분출구를 넣고 호수로 연결해서 0.5에서 1m/s로 분출해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끔 분출시킨 다음에 열 상승이 일어나서 확산을 통해서 어떻게 분출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분출 형상이 빠르게 깨끗하게 빠져나가는지를 보고 그 기류와 풍속의 값을 적절하게 해서 합격 여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 국선 밑단에다가 유해가스, 이제 CO나 CO2, 프롬알데히드, 가스 불꽃에 의해서 자결이 일어났을 때 발생되는 밑에 배열들을 품었을 때 그것이 상승하면서 후두로 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일에 대한 테스트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T자형 붙임기, 즉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붙임기와 렌즈대를 T자 형태로 붙이고 있으면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기류 유도판이 시야를 가린다고 해가지고 기류 유도판과 사이드팬을 빼내게 있는데요. 그때 테스트할 때 기류 내부의 상호 교란을 통해서 호흡기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각화 평가해서 제대로 진단하는 방법도 노출시켜 놨습니다. 또한 디퓨저가, 그러니까 후드 안쪽에 있는 디퓨저가 분출되면서 후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하는 이런 극기 분출 테스트에 대한 결과값도 측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기류가시화 평가 테스트에서 어떤 게 양호냐, 단순하게 뿌에서 쫙 빠져나간 걸 양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리면 상단에다가 일정한 분기구를 넣어서 0.5로 분출했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리면에 S자 형태로 이 호흡기보를 보호하면서 휘어서 빠져나가냐를 테스트하는 것을 저희가 양호 판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류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면 후드 앞단으로 빙빙 돌면서 호흡기를 깨는 경우도 생기고, 기류가 내부 안에서 배기력이 부족해서 후드 내부에 퍼지는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고, 옆에 후드나 또는 후드의 어떤 정형성이 깨지면서 기류가 옆 후드로 이탈하거나 후드로 빠지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기류가 옆으로 이탈하면서 실내로 확산하는 부분도 잡아내서 이렇게 기류 이탈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이거는 풍속 기준은 양호이지만
유한의 유해가스가 생길 경우에는 내부로 흐트러져서 실내 오염을 증폭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류 평가를 통해서 양호의 기준과 불량의 기준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렇게 후드가 풍속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실제로 잘 빨리느냐 안 빨리느냐, 결국 여기에 사이드 패널을 넣어야 되느냐, 기류 유도판을 넣어줘야 되는 문제는 기류를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류 평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조리 종사원들이 시야가 가린다의 문제가 됐을 경우에 강력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각화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이게 요럴 때는 풍속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불량 판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후드 내부에 기류나 사이드 패널이 장착될 수 있게끔 2차적인 평가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재 TAB 보고서의 핵심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훑어볼까요? 실제적인 평가 방법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냥 연무기 일반적으로 노래방에 쓰고 있는 연무기를 외부로 분철해 내므로써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출구를 만들고 한 10cm 간격으로 한 2mm 정도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자연 분출한 다음에 이 직선 라인이 자연스럽게 분출되면서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졌었을 때 그걸 자연기류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이랬을 때 당시에 0.5, 0.7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보조구를 달아서 분출할 때 이렇게 직선 라인이 나오게끔, 지금 여기가 초반기에 뭉개졌다는 건 거의 1.0m/s로 분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0.5에서 1m/s로 분출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잘 빠지는지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어떤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려가지고 체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방법이고요. 이제 나쁜 예시는 뭐 이분들의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하는 방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냥 나쁘다고 표현한 겁니다. 뭐 이게 절차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M9 노즐 디퓨저를 만들어서 쏘고 있는데, 이 노즐 디퓨저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필터면하고 요 분출하는 라인이 되게 가깝게 의도적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류 예방할 게 없이 후드가 잘 빠진다만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요 상줄면에서 자연스럽게 상축으로 올라가면서 빠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냥 45도 각도로 분출시켜서 그냥 저 필터면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양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요거는 기류 분출 테스트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요. 수직 분출을 시키고 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오류입니다. 이 수평 분출을 하면 안 되고 수직 분출을 통해서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지 여부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배기 성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판독이 되지만, 완성 이후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거는 전수조사 자체가 불량한 거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쐈었을 때는 의도적으로 합격 여부라든가 어떤 배출구의 판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나쁜 판단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접 분사를 할 경우에는 앞단에다가 보조 수단을 달아가지고 수직으로 분출되게끔, 수직도 0.5에서 0.1이 넘지 않도록 분출해서 그 분출 형상이 후드 밖으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이런 걸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배출 상태가 나쁘다 양호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전수조사할 때, 전수조사 빠르게 조사할 때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만 실제 후드 성능 평가에서는 나쁜 후드 평가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할 때 이런 과정이 있다면 제재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대로 된 후드 풍량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TAB에 기류가시화를 할 때는 기류가시화 증거, 즉 어떻게 테스트했는지에 대한 사진들을 다 일일이 후드별로 사진을 첨부하셔서 후드 방법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다 파악하셔야 되고, 양호라면 양호 해석에 대한 결과값, 불량이면 불량에 대한 결과값을 도출하셔가지고 이게 왜 양호인지 왜 불량인지, 풍속은 맞는데 기류에 의한 불량인지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TAB도 내부 안에 적정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리면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펼쳐서 올렸을 때 이렇게 1번과 2번처럼 빠지면 양호, 3번처럼 빠지면 이거는 급백이 동시라든가 바깥쪽에 급기라든가 또는
배기가 완전히 없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4번처럼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이건 방해기로 위한 분석이라든가 아예 배기가 안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안에 기류의 흐름 판정을 통해 가지고 양호 불량을 판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반드시 기류 유도할 때 요 말단 부분에 직선 길이가 나오게끔 분출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반드시 연무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연무기는 어떤 건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래방에서 나와서 이른바 포구 형태만 요구하는 그런 연무기들은 자체 동력으로 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평균 풍속이 1.5에서 2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깝게 쏘게 되면 전부 앞으로 분출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필터면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테스트 방법으로 기류를 테스트하게 되면 전부 원하는 값을 나오지 않은 다 양호 상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배출했을 때 퍼짐 현상이 일어나고 어느 쪽이 낮은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 지금 기류 테스트의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옛날처럼 통합형으로 두 개를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가운데다가 배출구 중심에다 놓게 되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드시 후드와 후드를 각자 써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썼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배기 풍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로 실내로 흘러 들어와서 내부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급배기 동시팬을 설치했었을 때 급기를 틀게 되면 내부에 보이시죠? 이렇게 내부에 위아래로 상하로 회전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 직접 지켜야 되는 호흡기 영역이 깨짐으로써 요거는 실제로 쓰면 안 되고, 또한 급기 동시팩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앞에 커튼이 일어나면서 내부 열이 밖으로 오르지 않는다. 일정한 부분 맞긴 합니다만 안에 조리할 때 들어가서 호흡기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싼 급배기 동시팬을 넣었는데 급기를 쓰지 않을 경우에 정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급기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배기 동시팬을 넣고 기류 테스트 했었을 때의 어떤 흐름 형상을 가지고 좋은 후드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급기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서 급기 가이드 그릴이라고 하는 급기 그릴 가이드를 설치했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분출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에다가 기류 유도판을 달아서 이게 여기에 영향 주지 않도록 2차 조치가 일어난 학교 현장이기도 합니다. 또는 위에서 급기 가이드가 없었을 때 그대로 분출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저 앞단에 있는 배기 후드로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기류 가시화를 통해서 기류를 후드 밖으로 밀어나기 때문에 불량이 돼서 여기에 지금 급기 가이드 그릴을 설치하라고 예시한 거고요. 여기 또한 급기 가이드를 예시했는데 이것이 이런 흐름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T자형 붙임기가 교란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패널과 기류 유도판을 달아서 이 붙임기와 높은 렌즈, 낮은 렌즈대가 보호되게끔 2차적으로 만들었던 것도 이 급기 가이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 적정성을 다 판단하게 해주고 있는 결과값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이게 영향을 줬었을 때 이게 어디로 이 급기가 어느 쪽에 배기 후대에 영향을 주는지를 판독해서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조리대에 있었을 때 얘의 바람이 조리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판단해서 4면 중에 2면을 살리고 2면은 막아라, 이런 것들의 조치나 지시가 2차적인 어떤 조치들이 발생이 되면서 구체적인 급식소의 양호 상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후드 성능 테스트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후드 측정의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 호흡기 영역을 보호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기류를 테스트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구면에 여러 가지 후드가 변동됐기 때문에 개구면이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후드 밑단을 개구면이라고 하기 때문에 측면일 경우에는 개구면이 양쪽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개구면 12등분에 따라서 어떻게 후드 평가를 하고 후드가 보호될 건지에 대한 성능 평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능 평가 기준표를 20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인 정상 기류 평가가 일어나겠더라.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의 후드 평가에 관한 기준들을 만들어냈고,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들, 어떻게 호흡기 영역들을 보호해 나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한 측정 방법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TAB의 적정성이라고 보고, 물론 우리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자체 기준을 가지고
기류 평가를 통해서 보다 안전한 급식소가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매뉴얼이 제작되어지고 있고요. 1.5 버전을 지금 공개해서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 버전을 만들고 있고요. 최대 2.0 버전이 되면 이제 공개 여부를 판단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할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 공개할 건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TAB 영역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급식소의 안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